민주당의 초선 당선자들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참여 의사를 전한 초선 당선자는 60여 명으로 이들은 하루에 10명씩 돌아가며 천막 농성 방식으로 윤석열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2대 국회가 아직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잘 생각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00번 말보다는 한 번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초선 당선자들이 이렇게 천막 농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충격적이었던 윤의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요. 특히나 이번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방위 간사였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치평론가 헬마의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네. 민주당의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제 이 사안 굉장히 좀 깊이 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기실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여쭤봤어요. 도대체 7월 31일 날 그거 어떻게 하냐? 밝혀낼 수는 있는 거냐? 네. 이제 다들 입국 다물고 있는데 그 물어봤더니 김병주 의원이 이미 관련된 내용을 국회의원들은 대충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운영위원회 할 때 다 나왔던 얘기. 운영위원회가 이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네. 그때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그날 수보회의에 올라갔을 예상 리스트 중에서 대통령을 빡치게 한 핵심적인 사안. 인사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7월 30일에 네. 임성근이 거기에 피의자로 적시가 되잖아. 이 경찰로 넘길 차례에. 그러면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면 바로 보직해임입니다. 당연하지. 사령관이 기소고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그것도 인사사고 관련된 건데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단장급은 기소되면 바로 나가리예요. 네. 그럼 직위 해제가 돼. 그러면 해군 입장에서 해병대를 관할하는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단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 바로 다음 사단장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게 국방부 장관의 이 결재를 받았어요. 후보자 2명이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후임자가 결정이 돼서 후보 2명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야. 국방장관 사인까지 들어갔어요. 왜냐면 전날 국방장관이 임성근은 피의자로 해서 넘기는 걸로 사인을 했으니까. 네네네. 동시에 새로운 후임 사단장도 결재를 했죠. 대통령이 딱 보고 그날 수보회에서 보고 야 내가 빼라고 했잖아! 이렇게 된 거지. 네. 왜 여기서 지금 후임자가 올라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거를 물은 건데. 결국 그 그렇죠. 문제야. 네네네. 그러니까 야 국방장관 돼!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게 네. 김병주 의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어차피 증인이 졸라 많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수보회의라고 7월 30일에 수보회의라고 알려진 게 네. 수석보좌관회의인데 네. 그게 이제 수석보좌관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회의가 아니고 국방 관련 회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실장이나 거기 이제 비서실에 있는 뭐 참모들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방비서관 국방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최소한 6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 어.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빡이 쳐서 전화 돌려 해가지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너무 많다는 거야 당장. 그러면 이거 수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못 막는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제 기자회견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MBC와 JTBC 기자의 질문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 1시간 넘게 손을 들며 질문을 요청했지만 손틀막이 되어버렸고 결국 사전에 짠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카메라에 잡혔는데 다름이 아닌 당시 진행자를 맡은 김수경 대변인의 큐시트였습니다. 큐시트를 보니 기자들의 얼굴과 옆에 나와 있는 소속과 특징으로 보이는 설명들이 적혀 있는 용지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라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어제 질문한 BBC의 진 맥킨지 기자의 대통령 기자회견 후기 영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BC의 맥킨지 기자는 특별히 인상이 남았던 점이 있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질문에 딱 부러진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윤 대통령은 어떤 질문을 받을지 알고 준비를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다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윤석열에게 질문을 또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다들 기자들 중 한 명이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며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정말 BBC 기자의 후기만 들어도 윤 정부나 기레기들이나 많이 창피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심각한 일본 라인 사태도 그렇고 윤 정부는 아직도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기시다 정부에 대해 한마디도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반드시 오늘 중이라도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일본의 독도가 포함이 된 자료 화면이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육 영상은 지난 2월 27일에 게시가 된 약 5분 길이 영상으로 지진 해일에 대한 행동 요령 교육을 위한 영상이며 3분 5초에 들어서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가 된 지도가 등장을 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3, 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교육으로 논란이 된 영상은 5년차 이상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는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이 된 지도가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즉시 자료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영방송사도 그렇고 민방위도 그렇고 정말 왜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인지 고의적인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